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행기 이착륙도 마저 잠시 멈춘 모두가 숨죽인 하루였습니다. 바로 대입 수능 날이었죠. 50만 수험생 여러분, 시험 끝나고 좀 홀가분해지셨나요? 썩 그러시진 못하실 겁니다. 수능이야 대학 가려고 본 시험일 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말이죠. 어제 수능은 어땠는지, 또 이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입시 전문가인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의 시험, 요즘에는 이제 재수생이라는 말 안 하고 N수생이다 이런 말 쓰던데 졸업생, 수험생이 참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임 대표님? 지금 전체 재수생들이 한 35% 정도대 좀 차지할 정도로 지금 금년도가 검정고시생까지 합치면은 50만 명 중에서 17만 7천 명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실제 고3 학생들보다 그 학교 밖에 예. N수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최대 규모이고 또 반수생이 금년도에 약 9만 명입니다. 지난해 예. 한 8만 1천 명에 비해서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 정도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능의 어떤 그 중요한 변수죠. 지금 6월달 평가 모의고사라든지 이럴 때는 반수생들 같은 경우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떤지도 또 대단히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른바 N수생들이 늘어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취업도 좀 어렵고 또 의대에 쏠림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또 의대로 빠지고 또 상위권에 또 빈자리를 또 중위권 학생들을 메우고 또 연쇄적으로 어떤 그 상위권으로의 어떤 그 대학의 어떤 이동이 나중에 어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취업의 준비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 대비 투자보다는 차라리 예. 그냥 처음부터 대학을 옮긴다라든지 학과를 상위권 학과로 전문직으로 옮긴다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젊은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지금 현재 퍼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거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반수생이 10,00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재수생의 증가를 주도한 거다. 이렇게 들어봐도 되는 겁니까? 예상 지금 6월달 평가 모의고사 때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갑자기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어저께 시험 접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돌발 변수로서 한 10,000명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생긴 거고, 처음부터 이제 당초 예상들은 했었죠. 금년도가 반수가 좀 늘어날 것이고, 또 요즘에 또 의대 열풍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 다시 또 반수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어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최상위권에서는 의대로, 또 중상위권에서는 상위권으로 이런 어떤 이동의 흐름들이 예. 지금 단순 재수로 머무는 게 아니라 삼수, 사수생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장수생이라 그러죠. 그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고 또 전문직에 종사했던 어떤 직업인들조차도 예. 다시 한번 또 수능 시험을 봐서 또 의대라든지 이런 또 전문직의 학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던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요 학원들에서도 한 삼수생들이 한 20%대 정도가 되었다라면은 지금 학원에서 주요 학원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50%, 60% 이상이 사실은 삼수생 이상 정도 학생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던 과거에 어떤 경험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 특히 몇 년 동안 다른 공부하다가 다시 뛰어든 학생들 그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변수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학력 측정에서 어떤 모니터 스크린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고 쉽게 출제하고의 상황들이 기존에 봐왔던 학생들이라면 괜찮은데 이렇게 시험에 모의고사 등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들이 거의 한 8, 9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잘 출제한다 하더라도
이들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예. 결과값은 대단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임 대표님의 고민도 엿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보니까요, 지난해보다는 시험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요. 자, 종로학원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는 빠지고 그런 대신에 뭐 물수능이 아니라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출제 방침 계획은 정확하게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험생 입장으로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빠지면서 조금 좀 편안하게 시험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기대 심리와는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상황에 따라서는 불수능에 가까운 변별력이 아주 높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예. 4교시에 가서 겨우 이제 좀 지난해 수준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는 정도 경험했는데 사실 4교시도 이과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가탐 2를 응시했던 학생들은 또 그 시험도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 이과 상위권도 그렇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1교시에서부터 4교시까지 다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좀 많을 수 있고 특히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예. 처음부터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을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도 접근하는 어떤 그 순서대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예.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한 11번까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초반 페이스에서 아주 좀 멘탈이 붕괴됐다 그러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또 2교시, 3교시에 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보다도 어렵고 지난해보다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굉장히 큰 아마 힘든 시험을 치렀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특히 다른 매년 그러시지만 특히 1교시 국어 시험 잘 봐야 돼. 이 점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교시부터 힘들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1교시가 이제 계속 메시지 자체가 어려운 지문, 아주 지문 중에서 지문이 길다라든지, 과학기술 지문이라든지, 경제, 철학,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들을 빼는 게 사실 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운 지문들이 빠지고 또 어려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EBS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예. 킬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었는데 막상 오지선다형에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정답 찾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지금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보면은 독서 지문 4개 지문이 나온 것들을 푸는데 80분 시험 시간인데 제가 어저께 지켜보니까 한 30분 넘을 때까지 그 문제를 선생님들도 풀고 있었었고 또 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는 조금 부담이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어제 선생님들이 풀어보면서도 이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아마 국어 문학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시험 어떤 모니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올 정도로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려웠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마 그보다 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어떤 쉬웠던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뭔가 시험 시간이라든지 페이스를 완전히 놓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문제 유형 자체도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는 말인데 그럼 그게 킬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킬러의 정의 자체가 교육 과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든지 교과서 바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갑작스럽게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킬러를 배제시키는 것이 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안정적이고 부담이 좀 줄여주면서 학교 안에서 어떤 충실하게 하더라도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목적이었는데 수험생들이 기존에 어떤 쉬웠던 영역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기존에 어려웠던 영역에 대해서 일부 수험생들은 아예 그 단원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단원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쉽게 접근이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쉽고 어려운 영역에 대한 어떤 불규칙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났었고 또 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4점짜리 문제죠. 사실은 찍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풀기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못 푸는 어떤 정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킬러 문제가 없어졌지만 다른 문항에서 킬러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예. 기존 영역에서 킬러 영역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킬러가 발생을 했다. 여기서 킬러는 수험생 입장에서 못 풀고 극단적으로 못 푸는 문제들이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킬러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뭐 해석은 될 수가 있죠. 예,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공통 수학 22번 문제인가요?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수학에서 공통 과목 22번 문제가 지금 저희도 중간 집계를 해보면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표본을 돌려본다 하더라도 한 3%밖에 정답률이 안 나타나고 있고 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위 한 1등급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문항이었었고 나머지 그러면 한 96%대 학생들은 사실은 그 문제가 공통 과목 맨 마지막에 배치된 사전짜리 주관식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웬만한 학생은 아예 그냥 접근 자체를 안 하고 포기하는 문제의 수준이긴 한데 그 수준 자체가 조금 과도하게 높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에게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 가운데서도 참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자, 입시업체 시험 문제 보자마자 판단은 그랬습니다만 자, 실제 수험생의 평가는 어떤지 지금 궁금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바로 학교 또 학원에서 한 가채점일 텐데요. 자, 대표님,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가채점을 저희도 어저께 뭐 대학생 모니터를 통해서도 지금 표본이 들어갔었고 또 강사진 표본 들어갔었고 그 연간 추적하면서 표본 다 돌려봤을 때 국어가 보통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90점대 초반 중반대 정도가 1등급이었다라고 지금은 전원 다 80점대로 내려가 있고 2등급은 거의 뭐 70점대까지 내려가 있고 수학도 기존에 어렵게 출제되었었죠. 그래서 지난해 수준 정도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거 뭐 킬러로 분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었고 영어도 지금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1등급으로 이제 거의 최고 점수가 되는데 2018학년도 이후에 90점이 넘는 비율이 가장 낮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2019학년도 5.3%가 가장 낮게 나왔었는데 어제 보니까 저희 그 학원 기준으로서는 한 5.5%대 정도 추정이 되면은 사실은 역대 가장 절대평가 전환 후에 가장 어려웠을 정도의 영어도 시험했다. 그럼 영어도 어려운 어휘가 빠지고 뭐 어떤 그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라지면서 어려운 문제가 빠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빠졌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 가채점 결과의 1등급 커트라인이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게 지금 현재 당초 예상했던 대로 표본도 좀 일치해서 나오고 있고 각 입시 기간별로도 보면은 비슷한 추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아마 12월 8일 날 실제 결과상에서도 좀 그렇게 나타날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는 그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출제됐죠. 그 지난해는 사실은 국어 시험을 100점 만점 맞는다 하더라도 수학을 못 봤을 경우에는 입시에서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금년도에는 국어 변별력이 최고 윗단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학보다 조금 더 변별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모두 변별력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두 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을 잘 보고 못 보고 어떤 그 양극화가 지난해에 발생했다라면은 금년도에는 두 과목을 아예 고르게 잘 본 학생 이런 학생들이 상위권 경쟁력의 핵심으로 일단 그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에 변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변별력이 있으니까 대학을 선택할 때 더 뭐 편해지게 된 겁니까?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가 일단은 재수생이 지금 또 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이죠. 그다음에 반수생도 역대 최대 규모이고 또 이과 학생들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수능에서 고득점 학생들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N수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수능에 고득점을 맞을
있는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많다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라면은 정시에서는 재수생들이 상당히 어떤 그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수시에 원선했던 곳에 떨어지게 돼서 정시에 이제 또 맞닥뜨리게 되면은 N수생들이랑 경합 구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과 학생이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이과의 자연계의 어떤 그 경쟁 구도는 정시에서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이과 재수생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그 강하게 좀 나타날 것 같고 반대로 문과는 예. 문과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 부분도 이과로 자연적으로 또 넘어가 있기도 하고 예. 또 금년도에 뭐 수학도 어렵게 출제되었으니까 통합수능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보다 수학에서도 유리하고 높은 점수 획득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예. 국어도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우리 예. 언어 매체라 그러죠. 예. 그 과목에 실질적으로 선택을 한 학생들은 문과보다는 이과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어도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과 학생들이 국어에서도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이과 강세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점수의 구도가 높은 점수대 학생들이 조금 지난해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예. 그 어떤 판도가 전개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또 정시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떤 그 빈틈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과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고득점자들이 예. 이과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지나치게 어떤 뭐 피해 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상황의 구도를 잘 해석을 하고 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기대 이상의 어떤 그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구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정리해보면 그러면 이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입시를 통해서요 이과생이 문과생보다는 조금 유리하다. 유불리를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수학, 국어 모두에서 현재로서는 이과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더 유리해지는 구도는 맞는 것 같고 고득점자들이 많아질 것도 같고 또 예. 그러면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문과로 또 한번 교차 지원을 정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어떤 기회와 성공의 확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이과 학생들이 12월 8일 날 점수 결과가 실제 나오면은 예. 이과의 문과의 어떤 정시 교차 지원의 상황도 굉장히 어떤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상황 판단할 가능성도 높고 또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치고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또 지난해와 못지않게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변의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 잘 보면서 정시의 어떤 대학을 최종 결정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상황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서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와, 변별력은 좀 나아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고민할 것들이 지금 많이 있군요. 자, 임 대표님 제 기억으로는요. 전에는 그 문이과 바꿔서 하면은 그 좀 전에 잠깐 말씀하신 뭐 교차 지원이라고 하나요? 자, 네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반대쪽으로 하면 좀 점수 깎이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은 점수 깎이는 게 전혀 없고 반대로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건 점수 깎이는 것도 있는 데다가 넘어갈 수도 없는 또 장벽이고 어떤 특정 과목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다라든지 하는데 근데 뭐 차단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대해서 수능 점수 자체가 지금 뒤지고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자체는 통합 수능에서는 사실은 좀 뭐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상위권 대학에서 다 문화가 열려져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과에서 문과에서 문과로 넘어올 때 보면은 뭐 그런 어떤 수학 관련이라든지 이과적인 성향이 좀 있는 학과들 뭐 통계라든지 뭐 경제학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문과 학생들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
또 이과 학생들은 예. 12월 8일 날 점수 결과가 나오면은 예. 본인의 현재 점수가 이과일 때 상황과 문과로 넘어갔을 때 상황은 굉장히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같은 점수를 맞더라도 이과에서 줄을 서게 되면은 한 10,000등 정도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점수를 가지고 문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2,000등으로 지금 또 높아진다라든지 그러면은 이과에 그냥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한 10,000등에 해당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문과로 전환하게 되면 2,000등이 들어가는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학교의 어떤 그 라인업이 굉장히 달라질 수 한 두세 칸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이런 구도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아마 12월 8일 날 예. 점수 결과가 나오면 점수 때별로 어떤 그 문과 이과 학생들의 어떤 그 상향도 어떤 그 뭐 누적 도수라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아마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시험 성적이 지금 12월 8일 날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시험 성적 나오기 전까지 특히 뭐 고3 학생들 한번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지금 뭘 해야죠? 어떤 준비들을 해야죠? 자, 고3 학생들은 뭐 대부분들이 정시에서 보다 높은 대학의 수시에 6장의 원서를 냈죠, 지금. 예.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수시에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아마 좋은 결과값일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수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논술을 잘 본다라든지 면접 시험을 잘 본다라든지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논술 시험장에 가기 전이라도 각 대학교 논술의 어떤 기출 문제라든지 채점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본인의 어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명쾌하고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시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시험의 결과값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모든 것이 예측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점수죠. 국어, 수학, 탐구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맞았다라는 그 원점수를 가지고 정시에 지원 가능 대학을 한번 좁혀보는 거죠. 크게 한번 좁혀보면서 그 대학들의 정시에 관련된 정보 수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수시가 우리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시가 어쩌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라는 게 명쾌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요즘에 내신 등급에 수렴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단순하다 볼 수 있는데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별로 합격 점수도 다르고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도 수시를 6군데 3군데로 또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 또 뒤에 또 관문 자체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정시 자체가. 그러면은 최근 2년간의 정시의 어떤 합격 싸움, 통합수능 이후의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최근 2년간의 대학별 합격 점수 공개, 경쟁률 추이, 뭐 그다음에 어떤 수험생들의 인식의 흐름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의대 모집 정원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공지가 된다라면은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한 번 더 기대 심리가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시 때 뭐 안정하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상향 지원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도 잘 파악을 해보고 정확하게 내가 가군, 나군, 다군에서 어느 대학을 선택을 했다라면은 그 선택의 근거가 명확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이 현재까지 필요하고 12월 8일 결과가 나오면은 그 상황 구도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점수 때 지금 줄을 서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정보 수집이 제가 봐서 가장 중요하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대별로 어떤 정시의 전략이 뭐 따로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시에 대해서는 틈틈이 지금 현재 정보 수집, 이해, 수시와 정시는 일반적으로 재수생들 정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실제 고3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수시와 정시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들도 많이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변수도 많고요. 그리고 뭐 변별력도 있다고 하니 예상보다 그 저기 수시 봐야 되는데
수능체도 못 맞춰가지고 걱정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 학생들은 가채점 결과요. 그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그 수능 최저 충족자 수가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상황이긴 한데 예. 제가 최근 연도에 한 3개년도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시험이 어려워지면은 최저 충족자 수가 줄어든다라든지 또 시험이 쉬워지면 충족자 수가 많아진다라든지 예.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일치성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 굉장히 없군요. 불규칙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이 두 개 등급, 세 개 등급에서 2등급 이내 다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 매년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이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내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춘다라든지 이렇게 입시 기관에서 예측치를 발표를 하지만 예. 그 예측치도 굉장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빗나가는 가장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보지 않았던 9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럼 그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입시 그래서 전문가들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럼 그들 사실은 국가에서 말하는 평가원에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수능 최저의 충족을 너무 어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면접이라든지 논술에 수능 최저가 있다 하더라도 예.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일단 응시하는 데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설사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그 수험생들이 논술에 원서를 냈던 대학들은 아마 비슷한 출제 유형의 패턴의 대학들이 원서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갑자기 하루 이틀 동안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시험장에서 실전 경험을 하는 것이 예. 설사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뭐 한번 가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성호 종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